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딩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환자 경험 평가 준비 다 끝나셨나요? 대학은 다 거의 끝이 나시는 것 같고요. 종합은 아마 12월까지 가는 병원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은 병원들이 입퇴원이 잦지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달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5달. 네, 그것도 11월 말까지 환자분이 12월에 청구돼서 문자 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까지는 하셔야 돼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종합은 특히나 겸임해서 거의 간호부가 짐을 좀 많이, 네, 맨 상황인데, 제가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마디 드리면, 그러니까 끝에 한꺼번에 하면, 네, 끝에 조금 딱 기저활동 했는데, 네, 그게 점수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가능성, 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걸로 해도 큰 위로는 안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스퍼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병원들은 이제 내년 계획을 하는데, CS는 해보신 이제 분들은 이제 아시죠?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예산과 기획, 행정이 곧 네, CS란 사실을 결국 우리는 발견해 갑니다. 네, 우리가 부은 만큼 또 얻을 수 네, 있는 게 이 파트고, 네, 부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파트도 이 파트예요. 보이게 하려면 이제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표 관리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려봐요. 네, 지표 관리는 예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명확하고 정확한 분석이 결국은 정확한 개선 활동을 내고 이 개선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개선 활동을 해야지, 네, 우리 만족도도 올라가고 체감하는 온도도 올라가고 결국 점수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점수 낮은 거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고요. 체감하는 온도 전체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고민하면서 더 분석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리학이라는 걸 알았고, 네, 심리 통계, 네,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 심리 통계, 네, 통계 과목만 매 학기 다 들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보건 계열에 이제 있는 통계까지 듣고, 통계학과의 통계 들으면서, 안사시는 점점 내가 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어렵더군요. 근데 이제 조금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나만큼 수만 번, 네, 실패하면 돌려본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겠죠. 네, 근데 진짜 많이 돌려봤다. 네, 잘 모르니까 계속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그냥 깨달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통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를 이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네, 보여주고 싶은가. 네, 네, 결론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는가. 네, 어떤 함의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 환자 경험 평가를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보여주고, 목표로 바꾸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먼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번에 병원 경영학회지에 학회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요 논문이 이제 제가 2년 전에 썼던 논문이고, 그냥 발표 안 하고, 네, 그냥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조금 쓰시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걸 쓰시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공유해서 선생님들 쓰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좀 쓰시면 괜찮겠구나라는 거를 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연구했던 논문은요, 환자 경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여기서 변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자 경험에 환자 경험에 진짜 네, 집중적으로 요거를 딱 했을 때 점수의 변화, 체감하는 온도, 네,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이런 문항이 뭘까를 네, 우리 점수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도라는 것들을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다면적으로 봐서 이거 하면 올라가겠구나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활동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네, 이런 논문인데
사실은 이 논문의 ISA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거 만족도와 중요도를 한꺼번에 보는 건데 이 방법이 경영에 있어요. 경영에.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중요도를 체크하는 거를 통계적인 기법을 좀 다른 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일 때 병원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모바일 평가를 진행하니까 VOC, 고객의 소리가 쏟아져 나와요. 주차, 화장실, 불친절, 길 찾기, 대기 시간 등등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요 다 놓게 되더라고요. 네, 마음을 비우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보통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네, 저뿐만 아니라 낮은 점수를 모든 분들이 네, 개서 활동에 우선순위를 잡고 또 설득하기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네, 진짜 체크만한 온도가 오르는 것 같지가 않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Q17번 환자 경험 평가에 우리 아시잖아요. 네, 이 정보 제공을 위해서 네, 환자들한테 불만 제기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아무래도 이 점수는 네, Q17번은 1, 2, 3차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고 모든 병원의 가장 낮은 점수죠. 프로파일 다 똑같아요. 그리고 4차 평가, 즉 현재 진행 중인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면 점수가 올라줘야 되잖아요. 기서 활동을 하면. 네, 사실은 Q17번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환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던 환자들이 불만을 얘기 잘 못한대요. 이런 거 아무래도 못한대요. 왜? 네, 환자는요, 병원에 오면 일단은 우리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환자와 의료진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불평등, 네,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주는 게 쉽게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이건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네, 불만은 쉽게 환자들이 얘기하기 어렵죠. 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말하고 싶지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네, 결국에는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곧 체감하는 온도를 올리는 개서 활동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일 걸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성활동 진행한 병원들 이렇게 점수를 많이 올린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불만 제기 용이성 우리 Q17번에 점수가 낮아서 네, 이런 방법을 진행했는데 네, 아무래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했어요. 진짜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제가 그러던 중에 재밌는 걸 봤어요. 환자들은 주차, 대기 시간에 불만이 있어도 병원에 오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2시간씩 기다리는데도 병원에 와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거 되게 불편한데도 어떻게 우리 병원 이용하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자들이요. 의사 때문에, 네, 교수님 때문에, 네, 이 선생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문항에서는 의사의 대한 문항과 주차, 대기 시간, 병 환경에 대한 문항이 같은 한 줄 석상에 같이 있지만 실제로 의사 문항의 중요도와 주차, 대기 시간의 중요도는 너무 다른 거죠. 사실 이 주차, 대기 시간, 의사 문항 같이 놓으면 한 줄 석상 같이 놓으면 주차, 대기 시간에 대한 문항의 만족도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근데 환자들은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 활동이 진짜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가를 조금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물어보는 만족도와 환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좀 달랐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반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 네, 그게 ISA 분석이라는 것이었고, 이 ISA 분석을 통해서 환자 경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 무엇인지 추출해내서 그 문항과 관련된 개선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해보기를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뭐 환자 중심성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서 넘어가고요. 환자 경험 평가가 이전 만족도 평가랑 좀 달라진 거는 만족도 평가는 레이팅 방식, 네, 평가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환자의 선호, 네,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반영돼서 네, 이 평가가 네, 나가는 방식이다, 주관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 경험 평가는 레포팅, 네가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니? 네, 횟수로, 네, 빈도로 묻게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이런 횟수가 늘어났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횟수가 늘어나면 아, 이 병원이 좋은 병원이구나를 보는 우리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환자 만족도와 환자 경험 평가 가장 큰 차이이고요. 2017년부터 네, 우리 한국에선 시작됐고 벌써 올해 4차 수에 네, 접어들게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행되죠. 내년에는 평가가 없어서 다들 좀 쉬자 이러는데 내년에는 이제 외래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죠. 특히 외래에서 대기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대기 시간 집중 관리는 결국에는 뭐 체감하는 뭐 대기 시간을 좀 줄여주자 해서 뭐 잡지, 뭐 병원 신문 뭐 이런 거 갖다 놨는데 병원 대기 장소에 앉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 보시는 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네, 조금만 앉아봐도 알아요. 실제 대기하는 시간을 뭐 자기의 시간으로 좀 바꿔준다든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럼 디바이스로 활용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단시간이 되지 않잖아요. 내년 1년 동안 좀 준비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환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렇게 봤더니 대기 시간 또 나와요. 근데 환경 이런 것들 제가 실제로 돌려봐도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결과, 나중 결과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수정된 ISA는 중요도를 Y축에 놓고 만족도를 X축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 만족도는 우리 평균값, 문항의 평균값을 넣으면 되는데 중요도는 이제 문제는 우리 예전에는요, 이 ISA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문항에 네,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문항이 네, 이 문항에 대한 점수, 만족도와 실제 네가 생각하는 중요도 네, 이거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30문항이면 60개가 되잖아요. 근데 모바일 평가를 60개 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모바일 평가로 중요도를 직접 묻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네, 생각해냈던 방식이 통계적인 기법으로 이 중요도를 뽑아내 보자라는 걸 생각을 했고 이번 모바일 평가로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엔 다 설문조사 네, 했던 것밖에 없어서 네, 모바일 평가로 뽑아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인데 이전에 이제 선행 논문에서 뭐 회귀 개수를 사용하는 방법, 뭐 PCC를 사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좀 단점이 있었어요. 뭐 회귀 개수는 뭐 이 메터 이 단위가 들어와서 이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네 방법은 네 뭐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분들은 또 통화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유튜브에서 해버리면 볼 사람 없어요. 네. 네. 제가 사용하는 건 베타, 네, 표준화 회계 기술을 사용했는데, 결국은 상대적인 기여도, 이 PCC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하기 좀 어렵고, 이 베타는 상대적인 기여도, 더 고유한, 네, 이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에는 표준화 회계 기술가 조금 더 적절해서, 네,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표본은 네, 이와 같았고, 네, 우리 예전에 메디시티 대구에서 전체 이제 병원들이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그 자료 안에는 개인의 개인 정보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기술통계 상관 분석, 뭐 집단 간 T 검정 뭐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하고 뭐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를 딱 봤더니 낮은 점수는 똑같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신병원에서 아직 모바일 평가를 하기 전에 대구에서는 모바일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전체 병원들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불만 제기 용이성,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똑같이 낮았어요. 프로파일 똑같고 집단 간 차이 검정은 이전에 전화 리서치를 한 점수들과 모바일 리서치를 한 점수가 얼마나 차이 있냐를 봤더니 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4, 5점,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2, 3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점수의 프로파일은 똑같아요. 네, 점수의 패턴은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런 차이가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병원들이 다 개선 활동을 다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높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와 투약, 네, 의사와 환자 권리 보장,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관이 높았고, 여기서 베타 값을 뽑아내면서 VIF라고 다중공성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봤어요. 다중공성성은 문항 간의 상관을 얘기를 하는데 문항 간의 상관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거를 한 12 하면 우리가 괜찮다는 다중공성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를 이제 학회라서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봤더니 우리는 치료와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위로와 공감. 네, 환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다는 게 그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 우리가 위로와 공감도 함께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를 하는 것들이죠. 네, 이와 같이 만족도와 중요도를 한 다면적인 이 매트릭스 상에서 보여지게 하고 만족도 점수가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이런 집중 개선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우선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유지 강화 영역은요, 중요도는 되게 높은데 만족도 높은 상황이라서 여기는 그냥 유지 정도.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막 진행을 이제는 안 해도 괜찮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IS의 분석이에요. 네, 제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논문을 하면서 병원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환경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행위가 좀 달라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는 병원 환경과 같은 지각된 것으로 판단, 병원의 인테리어, 환경이 깨끗한 거, 새로운 병원, 특히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환경 관리나 이런 걸 보면서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 감염과 인테리어는 조금 별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병원 환경이 전체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화 리서치와 모바일 리서치의 점수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패턴은 다 비슷했대. 프로파일은 다 비슷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올해 환자 경험 평가에서는, 모바일 평가에서는, 신병원 평가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병원들의 노력이라는 변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조사에서 제가 베타를 사용한 거는 문항이 많아지니까 안 되니까 베타라는 표준화 회계 기술을 사용해서 중요도에 넣어봤다. 결국에는 이제 함의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너 앞으로 어떻게 더 연구 발전시킬 거니,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니, 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자 경험 평가 문항에서 환자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문항은 우리 병원에 어떤 문항이 가장 영향을 끼칠까를 우선순위에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병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개선 활동에 체감한 온도가 좀 더 빨리 오르고 점수에 좀 영향력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개선이 됐고 또 지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실제적인 효과로 정말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려봐요. 그리고 ISA 이거 사용하면 왜 좋으냐 지금까지 얘기 드렸고, 또 재밌는 게요, 제가 CS 교육 좀 지속한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과 그렇지 않은 병원들을 집단 간 차이 검정을 해봤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속해서 1년하고 1년 확 쉬고가 아니라 1년하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지속해서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재미없는 이 강의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성대가 조금 약간 결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메일로도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